아마 앞에 내용이 너무 세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으니 맞습니다. 네. 먼저 설록화부터 보시겠습니다. 저거 뭔가요? 그 분위기는 좀 느슨한 거 보니까 공식적인 막 이렇게 행차나 뭐 놀러 놀러 가는 같은 건가? 거 장사 초론 같아요. 같은 것도 있어서 네네. 축하하는 느낌도 있어요. 가비 씨는 저 뭔가 그림이 약간 동네 잔치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동네 잔치. 앞에 뭔가 옷을 같이 나란히 입고 이렇게 행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뒤에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것 같은 거 그래, 보니까 뭔가 좀 즐거운 네. 분위기 같긴 해요. 네, 그런 느낌? 엄숙한 분위기는 앞에 함 아닌가? 결혼하나? 이 설록화는 네. 결혼하러 오는 꼬마 신랑이에요. 결혼이구나. 우리가 시집을 간다, 네. 장가를 간다 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고려 시대에는 사위가 처가살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시집을 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장가를 간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겠죠. 장인집에 간다. 장가, 그래서 장가예요. 시집. 정윤 교수님,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럼 네, 요런 결혼을 이제 서류부가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류부가혼. 서류부가. 서는 이제 사위를 서라 그러고 아. 유는 머문다는 뜻이고 네. 부가는 부인집. 사위가 부인집에 가서 사는 그런 결혼. 아, 서류부가. 네, 그걸 서류부가혼이라고 하고 처가에 사는 거죠. 그래서 장가를 간 다음에 손자까지도 그러니까 외손 뭐 그 외손자 집에서 할아버지가 된다고요? 장가를 가서?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 이런 남자가 장가 간다라는 표현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모계 사회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도 되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는 이혼이나 재혼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의 부인 중에서도 재혼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재혼녀가 왕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종. 아니, 지금보다 더 개방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개방적이다. 지금보다 더 개방적인데요? 그래서 성종, 충렬왕, 그리고 충선왕, 그리고 충수광의 왕비들 중에서도 재혼녀가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왕처럼 이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왕의 허락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걸로 좀 알고 맞아. 있어요. 원래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에는? 네, 양반들은. 고려는 조선에 비하면 여성의 재혼이 굉장히 흔했었던 그런 시대였고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생계형 이혼, 생계형 재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는 한반도에서 여성의 지위, 권익이 꽤 높았던 시대죠. 그렇다면 우리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눈빛. 돈이죠, 돈. 다 돈이에요, 돈. 아, 돈이에요? 네. 전쟁도 돈이고 다 돈이잖아요. 네, 대부분 자기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 이혼, 재혼의 핵심 가치는 네. 재산입니다. 재산요? 근데 만약에 여성이 재산을 갖고 있지 갑자기? 않다면 지금은 안 쓰는 표현인데 예전에 이제 뭐 이혼 소방 맞았다 이러면은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잖아요. 맨몸으로 쫓겨나는 네, 거. 근데 고려 때는 아까 상황이 어땠냐면 서류 부가혼이잖아요. 네. 지금 이래서 이혼을 해요. 근데 지금 장인 집에 들어가 있어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남자가 나가. 사위가. 사이가 나가는 거예요. 여성들이 볼 때 이혼해도 큰 부담이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너 이제 헤어지자. 이 얘기가 가능한 건데 조선은 반대로 헤어지자. 그럼 여성들이 재산이 없으니까. 예. 그럼 이제 굉장히 뭐 출가 외인이니 뭐 다시 시댁으로 가면 어떤 놈이 진짜 온도차가 어마어마하다. 이 재산 문제가 현재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혼해서 고려 때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다. 결혼을 해도 여성이 재산 합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 남편 자기 재산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 재산만 빼오면 되는 거죠. 와. 네. 조선시대에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 여성이 자기 본가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본가에서도 부담되는 거예요. 입이 늘어났으니까. 아무 재산 없이 왔으니까. 그래서 동생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이 쫓겨온 여성을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이제 일종의 명예살인 같은 거죠. 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정말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명예는 외피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는 실리고. 맞습니다. 네, 예. 제가 고려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어느 정도였냐면 나라에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성별을 따지지 말고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라고 합니다.
균분상속이 하나의 법제입니다. 똑같이 나와준다는 거. 지금하고 똑같네요, 그거는. 고려시대 손변이라는 관리가 경상도 안찰부사로 부임했을 때 남매 간에 유산을 두고 다툰 사건을 황재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손변이 말하기를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 대해 같은 것인데 어찌 자라서 혼인한 딸에게는 후하고 어미도 없는 아직 어린 아이에게는 박하겠는가. 남매는 이 말을 듣고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어 서로 마주보며 울었고 손변은 마침내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딸한테 모든 재산 다 주고 네. 예, 아들한테는 옷과 갓, 네. 그다음 반대야. 미투리, 종이 이건 준 거죠. 분명히 나라의 법제도 아들, 딸 똑같이 나와주는 건데 네,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어린 동생 보호해라. 예, 이런 뜻도 있었던 거예요. 우와, 아버지도 기가 막힌 분이시다. 그런데 이 기반에는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아들과 딸은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때는 균분상속뿐만 아니라 여성이 재산상속, 호주, 제사의 주체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호주가 될 수 있었어요. 네. 조선시대에는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 제사를 지내고 대를 잇게 했었잖아요. 근데 고려는 딸 혹은 사위, 외손이 제사를 지내도록 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호적에도 아들, 딸 상관없이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호주가 된다라는 것,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적이 어디고 고향이 어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체로 아버지 쪽으로 맞아요. 받아온 고향을 얘기를 하지 외가 쪽을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가 호주가 된다는 얘기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아버지 쪽 고향도 있지만 어머니 쪽 고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진짜 평등하다. 서리부가원 때문에 처가, 외가 쪽이 훨씬 더 예전에는 또 친가보다 조금 더 영향력을 끼쳤다. 말씀 들어보니까 고려 때부터 뭐 삼국시대 고려 뭐 지나면서 조선 초기 중기까지 거의 이렇게 막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균등했어요. 균등했는데 이제 남사 쪽으로 확 기울게 돼서 사실은 그게 이제 한국까지 정점을 찍죠. 맞아, 쭉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거네요. 예. 여성의 지위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 언제가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오로지 그 사회 안에서 아, 사회 안에서. 고려시대 사회가 있잖아요. 그건 왕권이야. 왕국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또 민주공화국이니까 이 안에서는 왕국에서 했던 것대로 하면 안 되지. 안 되죠, 예. 예, 안 되는데 그걸 빼고 여성의 지위만 놓고 봤을 때 고려 때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게 재산을 균분상속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유언장에 따라서 장자한테 모두 다 가거나 상당 부분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여성의 지위가 돈에서 재산에서 나온다면 좀 그 재산 상속이 조금 더 유리했던 고려 시대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아, 예. 저는 지금이 더 여성의 지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는 뭡니까? 왜냐하면 여성이 사회 진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 그것으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추태후가 아무리 뭐 자기가 로얄 왕이 될 수는 패밀리고 없군요. 해도 왕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는 조금 이 고려 시대 뭐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너무 환상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뭐 고려가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중세 사회, 고대 사회에 비추어 봤을 때 네, 맞아. 여성 평등, 네. 성평등이 이루어졌다. 네. 그 전에는 타임머신 타면은 가보고 싶은 데가 조선 시대였거든요. 고려 시대를 고려 가보고 시대 가보고 싶어. 나 저도. 저도 궁금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지금까지 이제 뭐 고려 시대의 뭐 여성의 지위 뭐 이런 것들 결국에는 사회적 배경 탓이 컸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회적 배경에서 섭정을 했던 천태후, 그 정확히 한 몇 년 정도 권력을 누린 걸까요? 천추태후는 34살에 왕태후가 되어서 아들이 재위한 12년간 국정을 장악했는데요. 우리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 권력을 휘둘렀던 여성은 찾기가 힘들었죠. 이 천추태후한테 요부, 악녀 이런 자극적인 수식어가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실제로 왜곡된 이미지가 많다고 아니, 보여져요. 고려 시대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요부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악녀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당연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心신이 미약하고 후사를 돌보지 못하는 이런 목종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었지 않았을까.
재평가.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 있는 정사의 기록, 뭐 기본적으로 유교주의 역사관에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남성 유학자의 관점에서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고. 고려 시대의 역사지만 기록을 조선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아 진짜 이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객관성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천추태후 하면 이제 보통 악녀, 요부 네. 이런 대명사로 생각했는데 오늘 천추태후를 통해서 이제 고려를 보니까 약간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때 당시엔 다 했던 건데. 당연했던 네. 건데. 근데 천추태후한테만 지금의 잣대로 조선의 잣대로 악녀다, 요부다 이렇게 한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